자, 이재명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법 앞은 집회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는 판사 마음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만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 미워서 그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무조건 유죄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가 정치적 조작과 탄압을 받아서 지금 억지로 만들어졌다,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고요. 객관적으로 이재명이가 왜 그런 말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했을까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지난 대선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요,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 어느 정도의 유죄가 될 건가 답이 나오는 거고, 판사가 거기에 그런 보편적 상식과 다른 판결을 했다면 그 판사는 정치 판사인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김혜경이가 법카로 10만 4천 원을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수원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을 때렸습니다. 자, 이재명이의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부인들을 모아놓고 밥을 사줬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판사의 판단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배소연 등 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김혜경이가 모든 것을 알고 묵인하고 김혜경의 용인 아래 비서로 하여금 기부 행위를 하게 했다. 자, 그리고 김혜경과 결제한 비서는 공모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고작 10만 4천 원 밥을 샀는데 150만 원 벌금을 때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죄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비서가 독단적으로 법카를 쓰고 나중에 현금으로 채워 넣었다라는 말, 그런 것들이 맞겠는가? 또 김혜경과 배소연 비서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이런 일이 이때 한 번만 있었을까, 아니면 계속 있어 왔을까라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서 배소연이가 피고 김혜경의 묵인 아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고, 김혜경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이런 일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배소연이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성남시 경기도에서 각 7급 5급으로 따라와서 사실상 한 일은 성남시 경기도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부인 김혜경의 비서 역할을 수행했지요. 그래서 김혜경은 비서 배소연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꼬리를 자르고 책임을 떠넘겼고, 배소연도 결국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공범으로 기소된 배소연은 별도로 2월 항소심에서, 즉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공범이라 하면 사실상 주범은 김혜경이죠. 그래서 김혜경이 배소연과의 관계로 보면 이런 김혜경이 시켜서 배소연이가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여기저기 밥을 비서로 하여금 시켜서 배달하게 한 혐의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제 원고지 8페이지 분량의 글을 올려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신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감성적 쇼를 했지만은 조선일보는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눈물겨운 아내 사랑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카드가 저렇게 결론이 났고, 결론적으로 보면 종범 배소연이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김혜경에게 150만 원을 때린 거는 그야말로 많이 봐줬죠. 그렇지만은 김혜경은 150만 원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제 선거운동,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가더라도 이재명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5년 동안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선거법상 이재명이 지난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결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단순히 이재명이가 허위사실을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그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했느냐. 하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서 대장동 업무를 수행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김만배, 남욱 등 업자들, 부동산 투기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김문기를 안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김문기가 상식적 통념이나 한국의 행정관계상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게 되니까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수천 명 되는 성남시 공무원을 내가 다 하냐. 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면요. 그리고 성남의 뜰이라는 당시에 대장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할 기구에 관련되는 문제를 총괄한 김문기에게 이재명이가 그 사람을 모르고 김문기 마음대로 그런 일들이 저질러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재명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무능하고 이런 일을 도저히 수행할 기본 능력조차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SBS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밑에서 업자하고 짜고 그렇게 했는구나 생각을 했고 계속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니까 김문기가 결국 자기 보고 다 안고 가라는 줄 알고 고민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한 사람 목숨을 뺏은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이 관련 없다고 지난번 대선 내내 그랬고 국민의힘은 대장동은 이재명 작품이다라고 했고 언론도 그 의혹을 집중적으로 팠어요. 그러면 지난 대선에 이재명에게 가장 큰 의혹은 대장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문기를 모른다면서 자신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밑에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미쳤고 인지상의 혼돈이나 착각으로 말하기에는 그냥 인터뷰하다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남시의 핵심 사업이고 아마 한국의 역대 이 부동산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이건이 걸린 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면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을 띄워서 김만배, 남욱 등을 밀어주는데 그걸 시장이 몰랐다? 이것은 사회적 통념에서 아주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식상의 착각이거나 오류였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성남시에 말이 엄청나게 많았던 백현동 아파트 건설, 과거에 식품개발은 부지를 갖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짓자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고 옹벽이 있고 뭐 이런저런 제한 때문에 용도상으로 수익성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거기에 용도 변경을 엄청나게 해줘서 수익성이 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백현동에서도 업자가 수천억을 벌었고 이재명이 핵심 척근이던 자에게 수십억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안 된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신복이 그 업자 밑에 들어가서 돈이 연결되니까 그때 4단계나 변경을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국토부가 자신에게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그랬다고 그것도 경기도청의 국정감사장 그거는 당시에 어떻게 이재명이가 도지사로서 백현동 문제에 대답하는가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게 다 화면으로 뉴스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국토부 성남시 당시 담당 직원 등을 다 조사했어요. 협박은 없었다고 말하고 용도 변경은 국토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가 권한도 없는데 협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보고 이재명이는 화가 나서 국정감사장에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압박을 넣은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협박이냐 압박이냐를 말을 착각한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한테 죄를 묻느냐는 건데 여기에도 또 본질적인 문제가 이재명이가 김인섭이라는 자기 측근을 통해서 백현동 개발업자와 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행정 행태를 벗어나서 4단계나 용도 변경을 상향시켜 줬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이재명이가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었다고 말하게 되면 저 대장동에 이어 백현동에서도 해먹으려고 지척은 통해서 업자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구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어쨌든 지가 4단계나 상승시켜서 해줬는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재명은 그야말로 지가 행정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 온갖 비리를 저질렀구나라고 인식될 거니까 그걸 갖다가 모면하기 위해서 남이 나를 압박하고 협박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의 권한을 남에게 협박 압박했다고 떠넘겼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날 국정감사장에서 그건 내가 순수하게 판단해서 4단계 상향시켜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했다면요. 대선에서 아예 뭐 하나마나 엄청난 표차로 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겨보겠다고 이런 거짓말들을 했고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그 결과가 결국은 이재명이가 거의 될 뻔한 27만 표 패배 아닙니까? 그래서 근소하게 졌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중에 다시 국회의원을 도전하고 당대표를 도전하고 다시 또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돼 있고 그런 것이지 표차가 많이 났으면 그렇게 재개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지자체장으로서 업자와 결탁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당시 대선에서 백현동 대장동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이재명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그건 정말 희한한 코미디가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최소한의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요 100만 원이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한 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